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임서구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해외 증시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연기설 계속해서 이 이슈가 또 더 이슈를 생산해내고 좀 이런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물 좀 시장 흐름 점검해 보면서 어떤 이슈들 또 나왔었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니 다우 선물 차트 보시면서 어제 한번 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지표가 발표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곧 3분기 earning 실적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선물 역시 이제 0.46% 상승하면서 이어오던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는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의견이 팽팽한 모습입니다. 우선적으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은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페드가 이제 지표를 기반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는 했었는데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이제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랑 이제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찰스 에반스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물론 이제 내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을 미루는 거는 매우 최상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그렇게 부정적인 여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연내 금리 인상을 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이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이고 12월은 40%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연준 정책위원들 이제 대부분 연내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10월 FOMC는 이제 27일, 28일 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은 유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유가 선물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가 선물은 이제 4.14% 하락한 이제 47.44에 이제 마감했었는데요. 이제 유가가 이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하락 전망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제 강세로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주에 이제 배럴당 이제 $50 이상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데에 대한 이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오펙에서도 이제 산유량이 내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공급 우위 시장인 원유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가 좀 흐름 차트도 살펴봤는데 어제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약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50 선을 넘어설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온 이 구간에서 원유 선물 전략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원유 선물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김철영 대리님이 이제 원유 선물의 기본적인 설명과 스펙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가격에 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부터 이제 다른 현상들이 좀 같이 얘기해보고 분석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수요 쪽 요인을 이제 분석해보면 우선 이제 원유는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 에너지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과 매우 관계가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지 또 기계를 돌리고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제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작용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그리고 원유는 또 계절적인 수요 패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솔린은 4월에서 6월 정도 수요가 높고 난방유는 10월에서 12월에 이렇게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공급 쪽 요인에는 이제 생산 능력, 시추 능력이라든지 이제 오펙의 이제 공급 정책이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이제 오펙에서 내년 원유 산유량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온 것도 결국 시장에 그런 공급 관련된 그런 영향을 미친 의미입니다. 수요와 이제 공급을 아우르는 이제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재고인데요. 이제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한 주간에 이제 원유 재고를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 이제 23시 30분인데요. 이제 원유, 가솔린 그리고 상품 이렇게 총 3개의 재고가 이제 몇만 배로 감소했다, 몇만 배를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발표 며칠 전부터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 재고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이 이제 가격에 약간 좀 선행적인 움직임이 먼저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시 30분에 이렇게 딱 발표하는 순간 시장의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유에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석유 자원의 대부분은 이제 중동 지역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석유 자원은 이제
국제 정치적인 그런 사안들과 매우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제 안정적으로 원유를 시추하고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곤 합니다. 연관된 경제 지표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지표면 뭐 대부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기준이 애매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경상수지, 뭐 경기 선행지수, 뭐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이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유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되었던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처럼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나 이제 호황 관련해서도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달러 가치도 유가를 움직인 쪽도 아주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원유가 이제 달러로 이제 거래되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제 다른 통화를 사용한 투자자들이 이제 원유를 살 때 좀 더 많은 자기 통화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용이 더 비싸게 요구됨으로써 이제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원유 유출 사건이라든지 뭐 허리케인, 뭐 이상 기온 등 이제 자연 재해라든지 아니면 뭐 셰일가스 같은 대체 에너지의 등장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제 원유 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지금 40달러까지 내려와가지고 예전보다는 퍼센티지 비율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바른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전략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 살펴봤습니다.